건설 안전 실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커다란 기계 기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고 위험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타워 크레인의 그림을 보도록 하면 이렇게 높은 곳에 무거운 것을 양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워 크레인에서 중요한 것은 2번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 시 재해 예방 대책 3가지를 적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철제 비계를 운반하고 있을 때 작업자가 서 있는 곳에 타워 크레인이 흔들리면서 철제 비계를 내리다 작업자와 부딪혔고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도 부실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 줘야 되고 운전원과 신호수가 상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훅 케이지 장치를 사용해서 인양물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줘야 되는데, 훅 케이지 장치에서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슬링 및 훅 및 해지 장치 등의 상태를 점검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양물의 부딪힘 방지를 위해서 인양물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좀 더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훅 해지 장치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림 중에서 이 부분이 훅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훅에 걸려있는 이 와이어 로프가 불안정하게 걸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와이어 로프가 빠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훅 해지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조 로프를 사용해서 작업자가 이렇게 보조 로프를 잡고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 로프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보도록 하면 4번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면 우리가 필기와 필답형에서 많이 외웠던 부분이죠. 타워 크레인 작업 시 악천후로 인하여 운전을 중지해야 되는 풍속 조건은 무엇이냐면 15m/s 초과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것은 6번 한번 더 보도록 하면 타워 크레인의 악천후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필답과 작업형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주도록 할 텐데, 먼저 순간 풍속이 몇 초당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되냐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순간 풍속이 매 몇 미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15m. 그 다음에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 작동을 시키는 등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3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몇이 된다? 35m를 초과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 타워 크레인보다는 작지만 이것도 높은 곳을 양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녀석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때 한번 상황을 보고 위험 요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제 배관을 운반하고 있는데 철제 배관이 이동하는 앞쪽에 강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고 신호수 또한 이동 경로 앞에서 신호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수가 화물의 이동 경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충돌 방지를 위해서 지금 보조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 로프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화물의 이동 경로에 강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그림에서는 훅 케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죠. 만약에 동영상에서 훅 케이지 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다면 답에 포함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동영상에 훅 케이지 장치가 없거나 혹은 잘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정답에 추가해줘도 되겠습니다. 동영상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알맞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면 2번 문제,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필기와 필답형에서 모두 중요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4가지를 전부 적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권과 방지 장치, 두 번째는 과부하 방지 장치, 그 다음에 제동 장치, 비상 정지 장치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번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했을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도 필기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크레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외웠다? 크레인의 주권은 어디 있다? 와이프한테 있다라고 해서 타워 크레인에 대한 우리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외웠고,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보도록 하면 반드시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작업 장소 및 지방 상태, 그 다음에 건과 방지 장치나 그 밖의 경보 장치의 기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및 클러치 조정 장치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밟고 나서 작업을 하는 곳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리프트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두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과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마찬가지로 방호장치를 외워주도록 할게요. 3번에 있는 방호장치 3가지, 먼저 기본적으로 4가지는 똑같습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건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가 있고 추가적으로 조작반 잠금장치까지도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3가지를 적어주면 정답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공사는 일반적으로 폭약을 사용해서 우리가 폭발을 해서 구멍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화약 장전 시 위험 요인을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근으로 화약류를 장전 시에는 정전기 마찰과 충격에 의해서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신경 쓰면서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아래쪽을 보도록 하면 터널 공사 중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건설 작업의 낙반 등에 의해서 근로자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 3가지는 무엇이냐면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보트 설치, 부석 제거에 있다. 이 3가지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유형은 건물 해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는 외워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이 되겠고, 그 다음은 가설 설비나 어떤 환기 설비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연락 방법과 해체물을 어떤 식으로 처분할지,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와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 계획서,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 밖의 부분은 빼고 위쪽에 있는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적어주면 되겠고, 이왕이면 이 6가지는 모두 암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유형은 지붕에서의 작업 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고 2번 보도록 하면, 자, 2번은 공장 지붕에 철골상의 패널 설치 중 작업자가 실족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대책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높이 2m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 같은 것들을 착용해 줘야 되겠고, 작업 발판 설치 및 그 다음에 추락 방어망을 설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 즉 추락과 떨어짐에 대한 대책사항에 대한 것은 필기에서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면 3번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공 지붕,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지붕에서 설치 작업을 했을 경우에 재해 요인 3가지와 안전대책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2m 이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쉬고 있습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대 부착 설비가 없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한 곳에 과적하여 적치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걸려 넘어져 떨어져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락 방어망 같은 것들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따로 설치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바로 안전 대책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비계 및 작업 발판 작업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2번에 대해서는 암기법을 통해서 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기법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솔통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가솔린을 떠올려 드리겠죠.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일어날 땐 가솔린은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신 집중해서 올리기 위해서 팔을 치켜 올려 일어나 어디를 간다? 2층으로 가기 위해서 10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가설 통로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첫 번째 30은 30도가 됩니다. 따라서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부분을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로는 숫자 15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는까지 정리를 해주게 되면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8과 7은 짝꿍이 됩니다. 8과 7 짝꿍. 그 다음에 1, 5와 10이 짝꿍이 돼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보도록 하면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외워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와 그 다음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법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 피트 작업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자, 지금 이러한 작업 발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기입물과 가해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화면 설명을 좀 봐줘야 되겠죠. A는 아파트 창틀에서 B는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창틀에서 작업 중인 A가 작업 발판을 처마 위 B에게 건네준 후 B가 있는 옆 처마로 위로 헛디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떨어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A가 밟고 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기입물은 작업 발판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해물은 바닥으로 볼 수 있다 정도를 체크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은 높은 곳 2m 이상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곳에서 착용해야 되는 것들을 암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난간 같은 걸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유형 VDT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직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앉아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키보드는 높은 곳에 있어서 손목 통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앉은 자세가 불안정해서 의자가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요통의 위험이 있으며, 그 다음에 모니터를 자주 보고 너무 근접했을 경우에 시력 저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있다 정도를 파악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